예, 서울 도봉을 국회의원 오경입니다. 방금 김영동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함께 산불을 이후에 또 함께 풀어가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2.3 내란 이후에 4개월이 지났습니다. 참 긴 세월이었습니다. 이제는 내란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정리할 때입니다. 런종섭 기억하십니까? 해병대 최상병 사건 은폐 축소 비판 때문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사임하고 조사를 피해서 호주로 가는 것을 런종섭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오늘 왜 한덕수 총리와 최상무 장관은 안 나오는 겁니까? 이제는 런덕수, 런상목입니까?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했던 거 위헌입니다. 국회에서 헌법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와서 해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일정 받고 안 오는 겁니까? 대한민국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민주당 대표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야 되는데 왜 거절합니까? 그래서 런 덕수 되는 거 아닙니까? 오만한 태도고 국회 무시, 또 직무유기입니다. 국민 무시이고 유감입니다. 최상목 장관, 산불로에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랑 해야 됩니까? 국회 와서 해야죠. 말대로 중요하면 설명해야 되는데 왜 안 옵니까? 그 회의 어제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고 오늘 오전도 할 수 있고 밤늦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할 때는 안 오겠다는 겁니다. 미국 국채 2억 원에 대해서 투자한 거 논란 있고 해명할 수도 있습니다. 해명하면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질문하기 무서워서 안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런종섭, 이거 너무 무책임하다. 야, 이렇게 이 대한민국에서 총리와 부총리가 이런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법무부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은 총리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내란과 여러 법률적 이슈여서 법무부 차관께 질의를 합니다. 네. 최근 12.3 내란과 유사한 해외 사례 중에 2022년도 페루 치니쿠데타가 있더라고요. 네. 그 치니쿠데타 이 사례를 보니까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국회 예산 연설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한 2시간 만에 이제 국회가 탄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2시간 만에 경찰은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부통령은 이런 황당한 쿠데타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헌법을 지키겠다는 부통령이 이제 승계해서 이 상황을 수습합니다. 일부 장관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비판을 했고 군대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 대통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만에 정리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12.3 관련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내란 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페루의 부통령처럼, 페루의 군처럼 우리는 어땠는가? 그 다음에 적어도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졌는가? 어느 헌법학자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국무위원들 중에서 정치적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 안 보이더라. 참 부끄럽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국무위원들이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들 중에서는 내란에 직접 가담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기소된 사람도 있고 내란에 대해서 계속 방조하거나 비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내란 수습이 지연되고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다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차관, 네. 지금 12.3 비상계엄 내란 맞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형사 재판을 통해서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것은 잘못 기소된 겁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은 기소한 내용에 따른 판결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월 13일 이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한테 물어봤습니다. 내란 맞습니까? 진술 거부했습니다. 내란에 대해서 비호했고 방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차관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법무부 차관 자기가 없습니다. 사표 내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법무부 차관이 지금 현재 검찰에서 적법하게 내란 우두머리를 기소했는데 그게 내란이 잘못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법무부 장관을 공적인 대표해서 이야기로서 한다면 현재 지금 검찰에서 기소를 했고 공소 그 유지를 기소 잘못됐다는 하고 있는 겁니까?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이제 확정적 판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가 이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들어가시죠. 공수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아까 의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 공수처가 한남동에서 3,000명을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한 거 불법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판사님께서 그 명령장이기도 한 체포영장을 저희한테 발부해 주셨고 그러면은 공수처의 적법한 수사권을 당연히 심사하셨고 그렇게 적법하게 그 명령된 그 체포영장에 의한 정당한 적법 절차의 원칙에 있어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그런 영장 집행입니다. 그 불법 체포라고 주장하는 분들 서부지원에 폭동 일으킨 사람도 똑같은 주장 아닙니까? 대한민국 체제 전복 발언 아닙니까 그런 거? 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법치주의의根幹을 해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헌법상 법률상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은 수사해야 되죠. 그 부작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고발장이 많이 접수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덕수, 최상목 이 두 분이 그렇습니다. 직무유기죄로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법상의 의무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런 지금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고 저희들의 수사 착수했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많은 법 전문가들이 이거 직무유기다 이런 주장합니다. 엄밀하게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 계엄 해제 이후에 한덕수 총리가 계엄 선포문에다가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날 김용현 장관도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명을 합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 계엄 포고는 서명하는 거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닙니까? 증거 인멸 아닙니까? 그 나중에 한덕수 총리가 가져오라고 해갖고 다시 폐기를 합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닌가요? 네, 그런 부분 문제될 수 있겠는데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또 처리하겠습니다. 이 지점은 헌법재판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동의했던 거고요, 사실관계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죠. 기재부 차관님 좀 오시겠구나.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재부 장관의 이 국채 관련된 이야기 하나 물어보는데, 국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지점이 있는데 2023년도에 매각을 했고 지적받아서 매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24년 어느 시점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 시점을 안 밝히고 있어서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시점이 잘못되면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저버린다, 이런 배신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정치적인 것과 별개로 법률적 이슈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게 이해 충돌 여부가 된다. 왜냐하면 기재부 장관이 외국환 기금을 관리하면서 환율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이 올라갈 것을 베팅하는 행위가 이해 충돌 아니냐 이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 검토해봤냐. 두 번째는 약 2억 정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경제수석 이후에 하는 것에 재산 신고한 걸 쭉 봤어요. 신고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이 답변하는 것들을 보면, 기재부에서 답변하신 거 보면 2억 원 정도에 대해서 현금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샀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신고돼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거 공직자율법 위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예, 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다시 24년 언제 취득했냐 아까 이현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제가 뭐 월일까지 모르겠지만 24년 중반 정도에 그 매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 좀 그 저희가 언론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밖에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이 달러 그러니까 미국 국채와 관련해서 그럼 달러를 사가지고 그 미국 국채를 사야지 이제 뭐 이해 충돌 여부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23년분 포함해서 18년 이후부터 계속 가지고 계시던 달러를 가지고 달러와 미국 채와의 그 상황만 바뀐 부분이지 신규로 달러를 취득해가지고 미국 채 사신 건 아니라는 거를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달러가 재산 신고돼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검토해봤냐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제 법무부 차관님이랑 권익위 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인사혁신이 다 이제 위원으로 참여 중입니다. 그 저희 재산 신고할 때 매달 심사를 하는데 저희 공직자 재산 신고는 자동으로 원화로 환산해서 이제 그 신고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상법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옥현 원장은 직을 걸고 거부권에서 반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도 이에 대해서 거부권을 하라고 그런 의견서 내지 그런 의견을 피력하진 않았었죠. 그런데 이걸 왜 거부권 행사했습니까? 뭐 법무부 차관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법무부에서 제2 요구를 요구하셔서 마지막 단계에서 제2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정 보도 안 하고 이게 다 가짜 뉴스인가요? 법무부 차관께서 아마 그 부분 답변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국정 과제로 하기로 한 거 왜 현 정부가 그걸 거부합니까? 그리고 말이 취지는 공감한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한다. 국민을 우롱하는 궤변 아닙니까? 제가 이제 저희 기재부 소관 법률이 아니라서 좀 외람되긴 합니다만 이제 뭐 취지에 공감한다는 취지는 의원님 포함하셔서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일반 주주의 권익이 지금 그동안 충분히 보호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서 상법이 됐든 자본시장법이 됐든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사회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부터 해서 나중에 이런 좀 판례라든지 확정이 삼성물산 합병 비율이 문제가 됐다. 그로 인해서 구상권 행사하라. 되게 계속 소극적이었어요. 삼성물산 주주들이 왜 삼성물산 이사들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손해를 보느냐. 그리고 삼성물산 주주였던 국민연금 왜 손해를 보느냐. 왜 대한민국은 ISDS 때문에 2,500억 손해를 봤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풀자. 앞으로 그런 게 못하도록 하자. 이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그런 행태를 앞으로 계속 하도록 놔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정부의 대안 중에서 이런 부분에 해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아마 삼성물산 부분 고려 아이는 유상증자 문제, 최근에 하나에어로 유상증자 문제, 유상증자가 그 가격 차이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계속 이걸 보호해달라. 나 모르겠다. 동문서답을 하면서 거의 주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일반 투자자들을. 정부는 그 선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곡간 빼먹기 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잘한 겁니까? 저희 M&A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저희 자본시장법의 내용을 담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상증자라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법안 논의 과정 정부에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자본시장법이 그게 핀셋 규제라는 게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한다고 그런 건데 지금도 그 핀셋 규제 그것만 갖고 이 사람들 기망하고 우롱하는 거 너무 무책임하다고. 그래서 오직했으면 처음에 법무부에서도 정무적으로 이게 부적절하다 그렇게 의견을 개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덕수 총리 그 전날 한경영 단체 만나고 그날 거부권 행사하고 바로 가서 쪼르르 4대 재벌들 만나서 그 갔다가 주는 거 아닙니까? 때와 장소가 정말 공교롭고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이거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작년 국정과제 설정했던 것을 엎었으면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사과도 안 합니까? 거부권 행사하면서 죄송하다. 우리 국정과제 엎었는데 신뢰를 무너뜨려서 미안하다.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할 용이 있어요? 저희 아마 총리님께서 제2 요구하시면서 그런 취지의 발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한번 사과 한번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사과를 했는지. 기본적으로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일반 주주 보호 이익에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사는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한덕수 총리 추상목 장관 오늘 불참했는데 국민들에게 부끄러워서 국민들이 두려워서 도망간 겁니다. 지켜볼 겁니다. 책임을 물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